세종시라는 도시 자체가 좀 설계를 잘못했어요. 많이 잘못해가지고. 왜 어떤 부분이? 기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유사시에 기차가 못 들어가는 도시를 어떻게 수비를 합니까? 설계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전쟁 물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야 방어가 가능하죠. 이제 용산 대통령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민주당은 절대 용산은 뭐 거부감이 너무 크죠. 근데 이 용산 대통령실 사실 옮기고 뭐 하는데 500억이 넘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500억 들였는데 뭔 소리야? 용산 계속 써야지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산 대통령실 부지 안에 대통령 관저를 신축을 하고, 예, 그게 자꾸 출퇴근하는 그게 좀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동선을 막고 관저도 그 안에 짓고 계속 국민들의 이 교통을 막고.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고 안보상의 위기가 있을 때 빠짐없이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남동에 자고 있는 대통령이 갑자기 급변 사태가 생겨가지고 용산을 오려고 그러는데 뭐 중간에 길이 막혔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당연히 관저랑 집무실이 같이 붙어 있었던 거고, 백악관도 그렇고 프랑스 엘리제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문제는 대통령이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등이 첫째 쉽게 파악이 되고, 둘째 막으려면 막을 수 있다. 이게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용산을 전 계속 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용산을 쓸 거면 더 잘 구성을 해서 더 잘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그게 아니라면은 청와대 부지를 재활용해서 쓰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요, 차기 대통령 집무실로 청와대를 뽑은 응답이 47.3%, 그 다음에 세종시가 23.7%, 용산이 20.8%인데, 문제는 청와대 제일 단점으로 사람들 꼽는 게 이제 안보 하잖아요. 이제 다 공개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안보 문제가 취약하다, 이게 단점이잖아요. 근데 안보 문제는 그 지형과 뭐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본 것도 좀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핵심적으로 건물 내부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건물을 다시 지으면 됩니다. 청와대 자체는 이게 우리가 너무 막 오랫동안 봐온 것 같지만 노태우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노태우 때 한 3, 4년 걸려가지고 뚝딱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의 역사성이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가 청와대 하면 떠올리는 그 본관, 그 정도는 남긴 다음에 그거랑 이제 비서직무 공간, 비서들이 일하는 공간과 대통령이 사는 관저와 이런 것 등등 어떻게 잘 가깝게 붙여서 짓는 거죠. 청와대의 기본적인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봉건적,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식 사고방식에 입각한 건물 단지라는 거거든요. 너무 뚝 떨어져 있죠. 뚝 떨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청와대 본관이 말하자면 사랑채고, 저기 그 관저가 이제 그 내실 같은 거고, 저기 앞에 이제 그 딱 길에 면에 있게 붙여놓은 비서동이 말하자면 행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일하는 직원들, 비서들도 국가의 기밀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아랫사람 취급할 게 아니라 같은 팀으로서 붙어야죠. 그러니까 백악관이랑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백악관 웨스트윙이 이제 그 근무하는 곳이고, 이제 이스트윙이 이제 대통령 사는 데인데, 그냥 그 중간에 본관을 중심으로 해놓고 그냥 붙어 있잖아요. 왜냐면 대통령도 거기서 비서들하고 계속 상시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집권 초기에 용산 이전에 저는 찬성했던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도어 스태핑도 찬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옛날에 이제 계속 문제됐던 게 뭐였어요? 문고리 권력이 바로 거기 그 행랑채에서 있는 문고리 권력이 저기 안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대통령과 관저까지의 그 거리를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서들과 밀착할수록 좋다라는 게 저의 지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설령 물리적으로 밀착을 해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버렸죠.
오히려 국방부와 너무 가까워서 개혁했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근데 국방부 자체와의 물리적 거리 때문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대통령의 비선 정치가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세종시 이전은 저는 좀 많이 비관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비관적이보다는 저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시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국방 문제인데 세종시라는 도시 자체가 좀 설계를 잘못했어요. 많이 잘못해가지고 왜 어떤 부분이? 기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유사시에 기차가 못 들어가는 도시를 어떻게 수비를 합니까? 기차를 통해서 세종시 가는 사람들이 오송에서 내려서 그쵸. 가죠? 예. 설계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전쟁 물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야 방어가 가능하죠. 그리고 세종시에 헬리패드가 없어요.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없어요. 게다가 방공호도 없어요. 그러면 세종시에 대통령이 있다가 거기에 뭐가 날라와가지고 공격을 당한다. 그럼 대통령은 뭐 어떡합니까? 아니 방공호 죄송한데 저 너무 무지해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방공호를 만들려면은 지반과 지리적 여건이 일단 갖춰져야 되고 그걸 처음에 만들 때 그러니까 방공호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만들면은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정으로 정말 진지하게 완벽한 그러니까 행정 수도가 아니라 진짜 수도 이전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생각은 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되고요. 그냥 되는 대로 뚝딱 만든 거예요. 되는 대로 뚝딱 어디 이제 그 도시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행정 수도 내지는 수도로서 생각하지 않고 만든 무슨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일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 만든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오피스 건물 몇 개를 넣은 다음에 그걸 행정 수도라고 하고 있는 건데 도시의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걸 다 알고 있을 텐데 대선 주요 후보들도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세종표 낀 거예요? 표가 낀 것도 있고 뭐 이거는 제가 막 등본까지 떼어본 건 아니지만 세종시에 땅 많이 가시신 분들이 또 계시고 어떤 분 뭐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상황이 한 분 계시네요. 네. 높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좀 말이 안 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수도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을 쉽게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 거면 대통령이 지금 당장 거기 가서 있다가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됩니다. 아니 참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북한을 등지고 있고 지금 중국의 위협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점점 전 세계가 전쟁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의 거취를 그렇게 정하냐고. 이래서 정치는 군대 다녀오셨죠? 정치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어야 되나 봐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대한 복합적 사고를 하려면 그럼 잠깐 10개월로 줄인대요, 이재명 대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삶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단위가 우리가 1년을 2학기 2개로 쪼갠다거나 아니면은 나이를 셀 때도 연 단위로 쪼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쨌건 우리가 태양 둘레를 도는 지구라는 행성 위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게 주기적으로 같은 날씨와 같은 기후를 반복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거죠. 그렇죠. 공전주기. 줄일 거면 6개월 12개월 뭐 이런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이거는 군이 정상 기능하지 않게 하려고 작정한 단위 아닌가요? 작정한 단위다. 막말로 확 끊을 거면 6개월로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사람들이 자기 삶을 맞춰가지고 기획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년, 분기, 1년 이런 단위로 굴러가잖아요. 우리의 삶이. 진짜 왜 10개월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18개월이면 만약 줄인다면 뭐 12개월 뭐 이러든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구성이 어려워지는 숫자를 일부러 고른 거 아니야? 싶은 느낌이 들죠. 군 병력 약화를 노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군 병력 통솔이 더더욱 어려워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할 거면 12개월 하든가 아예 미친 척하고 6개월만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스위스처럼 이제 그 대신에 예비군을 굉장히 자주 길게 빡세게 소환해가지고 계속 예비군으로 훈련을 시키면 군 병력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아예 집중적으로 그냥 군사 훈련만 받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1년에 뭐 보름 한 달씩 계속 예비군 소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쫙 병력이 유지되는 시스템. 뭐 이런 말은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군대를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냥 난 평화주의자니까 군대가 싫어요. 군대를 없애요. 이러면서 그러는 게 낫습니다. 아, 이게 다르군요. 이게 군대 보낸 아들이 있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들 10개월 만에 돌아온다고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예, 물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이 군 복무 기간도 줄어들었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물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니즈긴 국민적인 수요이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아들이 군대에 조금만 갔다 오면 좋겠지만 내 아들이 동시에 안전한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두가 조금씩 더 희생을 해야 안전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닐까. 맞네요. 우리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나 조금씩 희생을 해야 예. 될 수밖에 없네요. 예. 아.